무엇보다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중심을 확실히 잡고 계시잖아요. 뭐 열흘 동안 여러분들이 이 정청래 문조털레유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오늘 뭐 대통령께서 돌아오셔가지고 브리핑 하니까 그냥 싹 정리가 돼버리잖아. 개씨님, 형, 나는 다른 놈들보다 박시영, 장인수 이 두 놈을 절대 용서 못하겠다. 이놈들 구구 내란당보다 한술 더 뜨더라. 봉지욱 기자도 설마 그럴 줄 몰랐는데 참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신 거야. 뭐 최근에 이제 최한욱 TV를 그래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쟤네들의 이제 실체를 어느 정도는 아실 텐데 요즘에 뭐 저도 몇 달 사이에 시청률이 뭐 2배 이상 폭증을 해서 새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얘기도 좀 다시 한번 이번 당대표 선거 과정 때 옛날 얘기도 다시 한 번씩 해드려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친문 세력들의 실체를 오랫동안 이제 찬욱 TV를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신데 이제 새롭게 오신 분들은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맛쪽 애들이 막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니까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 봉지욱 제가 어제 이제 주봉장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털레기들이 있어요. 털레기들이 있습니다. 주봉장장장 이게 이제 털레기들이에요. 주진우, 봉지욱, 그다음에 장인수, 그다음에 뭐 영향력은 좀 없지만은 뉴스공장 가끔 나왔던 그 장이 한 명 또 있잖아요. 그다음에 장윤선, 장용진, 여기 주봉장장장, 주봉장장장이라고 얘네들이 이제 대표적인 친문 털레기들, 친문 대표 털레기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왜 털레기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냥 뭐 친문이어서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뭐 대통령께서 브리핑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가짜뉴스 퍼뜨려가지고 선의에 경쟁을 하면 될 일을 왜 전쟁을 하느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직접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가짜뉴스 퍼뜨리는데 앞장서는 이 털레기들이 주봉장장장이에요. 얘네들 때문에 우리 민주당 당원들하고 유권자들이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봉장장장 중에서도 그 핵심 인물들 3대장이 있어요. 털레기 3대장. 3대장이 장봉주, 정봉주가 아니고 이 장봉주가 3대장입니다. 주봉장장장 중에서도 3대장이 장봉주다.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 유행어로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이제 뭐 새로운 멤버들을 넣으라는 이 하바리들을 넣으라는 이제 그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이제 신조어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조연아님 오늘도 열심히 문바들 까주심이 속이 시원시원합니다. 꼬리 내려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봉장장장 중에서도 장봉주 이 장봉주가 이제 3대장이다. 털레기 3대장. 그래서 장인수, 봉지욱, 주진우, 요 세 명이, 이 장봉주가 털레기 3인방.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만삼님, 박주봉 장장장. 박주봉? 이것도 괜찮네요. 박시영을 왜 빼삼? 여기는 이제 박시영은 기레기는 아니니까 그건 또 다른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자들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정도님 꼬리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털레기 3대장 장봉주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 박주봉 장장장은 그 박시영은 이제 또 다른 차원으로 뭐 기자는 아니니까 다른 차원으로 제가 또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한혜원님도 감사드립니다. 자 봉화영명님 조연아님 꼬리 잡았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 대통령님 기자회견 브리핑에서 아주 또 의미심장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윤단지님도 감사드립니다. 관련된 뉴스 영상 먼저 하나 보시고 오늘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이런 걸 다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게 참 한심스럽죠. 개씨님 아니 그리고 당권파가 지금 전당대회 룰을 조물딱 입맛대로 만지작 거린다는데 대응들 하고 있는 거야? 나 정청래가 당대표 당선되는 장면 자꾸 상상하니까 일상생활이 안 돼. 형 쇼츠 보고 찾아왔는데 이 방송 지면 진짜 주창 들고 일어나든지 분당하든지 근데 그럼 총선 대선 전망하겠지? 안 망해요. 그럼 제가 다 쇼츠 보고 들어오셔가지고 이 채널이 어떤 채널인지 아직 우리 모르시는 것 같아. 저한테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 까갈공명 제가 까갈공명이에요. 이재명
대통령님의 비공식 참모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쟤네들이 이제 지금 협박질 하는 게 그거죠. 분열, 분당, 이걸 가지고 이제 협박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니네 분당되면 총선도 지는 거 아니야? 뭐 대선도 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문조털레유가 이재명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는데, 자, 제가 분당을 처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낙연하고 분당됐는데 졌습니까, 우리가? 라벤더님. 문조털레유 발라드 버전 중독성 있네요. 회사에서 무심코 흥얼거리다 깜짝 놀랐어요. 그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부르시면은. 그래서, 아니, 이낙연이 분당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집권을 못했나? 총선 망했어요? 이낙연이 당 깨고 나갔는데, 오히려 총선 때, 뭐, 우리 민주진보 지정이 190석 이상 역대급 승리를 했잖아.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앞으로, 설명을 또 분석을 해드릴 기회가 있을 테니까, 차차 지금은 일단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당대표 선거에 무조건 이기는 거, 여기에 집중을 하고 플랜 뭐 A, B, C, D, E, F, G, 저는 뭐 알파벳 순서대로 플랜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까갈공명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30년 동안 필드에서 뛰면서 뭘 배웠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 요즘에 이제 유튜버로 좀 주목을 좀 받고 있으니까, 뭐, 저 사람이 그냥 방구석에 앉아갖고, 이빨만 까는 그런 사람인 줄, 우리가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뭐, 30년 넘게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정치판을 기웃거리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저 정도 정치구력, 제가 뭐 금배지를 달진 못했지만, 저 정도 정치구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그닥 많지 않아요.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들이 300명이잖아. 의원들이. 그 300명 중에 저보다 정치 경험이 많은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뭐 한 20명 될까? 다 합쳐서 국민의힘 뭐 보수진영까지 다 합쳐서 저보다 정치 경험이 많은 사람이 뭐 20명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유튜브나 하고 있으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빨이나 까나 보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의 내공이 있는 사람이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는 길을 찾아내는, 그런, 걸 여러분들이 목격을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봉화혁명님, 홍사훈 포함, 홍주봉 장장장. 홍사훈도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거 너무 많네. 홍사훈 들어가면은 저 최경영도 들어가야 되잖아. 이거 너무 많은데? 복만삼님, 화장실에서 상미암 먹고 문조털레유 발라드 버전 흥얼거리면 아주 바나나같이 잘 나와요. 좋은 방법이네요. 야, 이게 너무 많다, 진짜, 이 털레기들이. 그죠? 홍사원도 있고, 최경영도 있고. 이게 장봉주로 해결이 안 되네요. 홍주봉, 홍주봉 최장장. 미치겠네,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씨. 자, 대통령님 오늘, 브리핑, 뉴스, 일단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고, 바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해외 순방 기간에 국내에서 겉으로 드러난 당청 갈등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 잘하기 위한 과정이라면서도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한 국민들께서 보시기엔 화날만 하고 당은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대통령과 국정은 변함이 없지만 선거일을 기점으로 지지율이 폭락 중이라며 엄중히 받아들여 최대한 빠른 상황 정리와 원인 제거를 위해 애써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습니다. 이어서 정상빈 기자입니다. 여당 대표의 불참으로 여러 해석을 낳았던 출국 행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인사하는 의전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이론가는 주장만 잘하면 되지만 정치는 공감하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한다며 집권 여당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정치는 언제나 포용적이어야 합니다. 제가 빈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듣기 좋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현실이에요. 이른바 명청 갈등에 대해 묻자 답 대신 여당의 역할을 설명하며 여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애둘러 지적한 셈입니다. 다만 현재의 당청 관계가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이라 진단하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여당을 향해 전쟁이 아닌 경쟁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원수 싸우듯이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그 같은 입장에 있는 같은 진영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부 여당의 역할에 관해 민생과 경제를 강조했습니다.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내고 국민들 전보다는 살기가 낫네. 앞으로는 더 살기가 나아지겠네라고 하는 기대가 가능한 희망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게 성과겠죠. 선명성 경쟁에 매몰되지 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하라는 취지입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당청 간 이견이 드러난 검찰개혁 핵심 쟁점에 대해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엄격한 조건 아래 최소한만 보안 수사권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청래 대표는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해 재차 수기를 당부한 이 대통령은 국회 논의를 따르겠다면서도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질 것이라며 여운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네, 켈리님, 네, 감사드립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오늘 이제 브리핑에서 정치 관련된 입장을 밝히신 부분들이 이제 뉴스에 다 소개는 됐는데 하나하나 이제 따져가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당청 갈등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셨죠. 뭐 당청 갈등은 없다라는 그런 의례적인 답변을 하시진 않았어요. 그래서 당청 갈등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다. 근데 그런 원인이 뭔가 도대체 이 점을 이제 저는 정확히 지적을 하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운동가, 이론가하고 정치인하고 실천가하고는 차이가 있다. 근데 지금 정청래하고 문조털레유, 그 다음에 뭐 이른바 털튜브들, 김어준을 비롯한 털튜브들이 주장을 하는 건 그거는 일종의 운동가적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조연아님, 울 대통령님 꼭 연임하시길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정청래가 당을 이끌어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님의 진단은 이런 거예요. 전혀 현실과 맞지 않고 운동가적인, 이론가적인 이런 태도로 당을 이끌어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는 좀 거리가 먼 뜬구름 잡는 식의 이런 이제 선명성 경쟁으로 민주당이 치닫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는 거죠. 뭐 지지율 관련해서도 오늘 질문이 나왔는데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이게 참 간단한 문제예요. 방송을 하는데 시청률이 안 나와.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유튜브 방송을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면은 그런데 동접자가 안 나와요. 뭐 구독자도 별로 없어.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저는 유튜버 분들 보면 좀 한심한 게 있어요. 본인이 방송이 시청률이 안 나와. 그럼 다들 이제 원인을 찾겠죠. 그죠? 어느 유튜버건 간에 뭐 유튜버뿐만 아니라 뭐 방송국도 마찬가지죠. 시청률이 안 나오면 원인들을 찾아요. 뭐 이러저런 이제 이유들을 찾는데 시청률이 안 나오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일종의 이제 컬럼버스의 달걀하고 비슷한 건데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유튜브 방송이 시청률이 안 나와, 어떤 채널이. 그럼 이유가 뭐예요? 다 아시네요, 우리 파랭이님. 재미가 없으니까 안 보는 거예요. 뭘 복잡해. 도움이 안 되니까. 재미도 없고, 이게 유익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면은 유익하기라도 해야 되거든. 둘 중에 하나만 해도 어느 정도는 이제 시청률이 나와요. 그래서 재미가 있든지 유익하든지 아니면 이제 두 가지가 다 있으면은 그 채널은 뭐 크게 성공을 하는 거지. 그래서 간단한 거야. 유튜버들이 내 방송이 이게 시청률이 안 나와. 그럼 재미가 없는 거야. 재미가 없든지 내용이 없든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땐 별로 없어요. 그러잖아요.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 뭐 이유를 뭐 누가 나를 막 비난을 해가지고 내가 시청률이 안 나온다든지. 시청자들의 수준이 떨어져서 뭐 시청률이 안 나온다든지 그 쓸데없는 그 진단을 하는 거야. 유튜브 시청률이 안 나오는 것, 방송 시청률이 안 나오는 건 재미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간단한 거야. 그러면은 방송 시청률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밌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재밌게 하든지 내용에 깊이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그 채널은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유튜버를 예를 들었는데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지지율이 안 나와. 지지율이 왜 안 나오겠습니까?
뭐 정당이건 개인이건 간에 정치인이건 간에 대통령이건 당이건 간에 지지율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거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자, 정치를 잘 못하니까 안 나오는 거야. 간단한 거야. 뭘 복잡하게 생각해. 선거에 졌어. 지방선거에 졌어요. 왜 졌어? 2030이 보수화돼서 졌다. 뭐가 어쨌다. 뭐가 저쨌다. 이 핑계 저 핑계 찾는 거야. 그 시청률 안 나오는 유튜버들하고 똑같은 행태를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지금 정청래가 문조털레유가 뭐 합당을 못해서 졌다. 뭐 분열이 돼서 졌다. 뭐 그런 부분이 전혀 작용을 안 한 건 아니겠죠. 근데 간단한 건 뭐냐? 정치를 잘못했으니까 선거에 진 거야. 응?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게 뭘 복잡하게 찾아. 자,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원하는 방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청률이 안 나오는 것처럼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선거에 진 거죠.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지. 그게 맞는 거예요. 뭐 대통령님도 대통령님의 이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만 당을 정돈을 못 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지금. 그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 책임이냐? 뭐 이렇게 따져 묻자면은 뭐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 유권자들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민주당이 개판을 치고 있어. 그러면은 그건 당대표 책임이야. 이렇게 끝나질 않는다는 거야. 지금 누가 봐도 민주당은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 방향하고는 거리가 먼 쪽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냥 권력 투쟁에 눈가리 뒤집혀가지고 뭐 당대표를 연임하겠다고 선거에 지고도 반성은 없고 성찰은 없고 오직 그냥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좋게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당이 수습이 안 되고 있으니 대통령에게도 유권자들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왜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을 정리를 못하나? 이러니까 대통령 지지율까지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이해관계하고는 거리가 먼 관념적인 정치를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친문 386의 가장 큰 문제고 우리 유권자들이 이재명 대통령님께 열광하고 있는 이유도 뭐냐면 저런 과거 운동권식의 관념적이고 뭔가 뜬구름 잡는 식의 이런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국민의 생활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님이 지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의. 그런데 이제 당은 좀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 그죠? 이게 이제 국민 주권 정부의 3대 축인 거잖아요. 청와대, 정부, 그 다음에 당. 이 이제 삼각편대가 되는 건데 이 삼각편대가 서로 호흡을 잘 맞춰가지고 국정 운영을 원만히 해나갈 때 국민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게 되는 건데 지금 뭐 청와대와 정부는 호흡을 잘 맞춰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은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뻘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책임을 우리 유권자들이 묻는 거죠. 왜 여당을 대통령이 정리를 못하나.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도 저는 떨어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님께서는 이제 정청래에 대해서 좀 명확한 입장을 밝히신 거예요. 이제 뭐 털레반들은 또 오늘 대통령님의 말씀을 또 어떻게 또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서 제 눈에 물대는 식으로 또 곡해를 해가지고 가스라이팅을 할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너무나 명백하잖아 지금. 정청래와 현재 민주당 지도부들 그 문조털레유가 국민들의 실생활하고는 거리가 먼 운동적이고 이념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지금 외면을 받고 있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게 이제 저는 대통령님의 오늘 진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정청래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게 결론인 거지. 그래서 대통령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당청 갈등과 관련된 이제 질문을 하니까 당청 갈등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 이게 해결이 잘 될 거다. 그죠?
잘 해결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정확한 표현이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이다.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사실은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님은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이제 리더로 지도자로 성장을 했는데 민주당 정치인들은 여전히 생각이 20년 전에 머물러 있어요. 아직도 노무현 정신, 뭐 김대중 정신, 김대중 파리, 노무현 파리, 문재인 파리. 지금 문조털레유 친문 정치인들이 떠들어대고 있는 얘기들이 이거잖아. 우리는 미래를 향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친문 세력들은 맨 허구한 날 20년 전 얘기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20년 전 얘기만. 그러니까 당이 못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 변화에. 그래서 당을 이제 혁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예, 복만삼님 여기 꽂혔어요 또. 예, 최진봉 수사선, 최경영, 장용진, 봉지욱, 최진봉, 장인수, 홍사원, 장윤성, 수사선. 재밌는 말씀을 많이 만들어 보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뭐였죠? 그 송강호 한번 밀었다가 괜찮았는데 그닥 반응이 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복만삼님도 지금 히트작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애를 쓰시는데 이것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라임을 맞추려고, 그러니까 뭐 글자를 맞추려고 이렇게 애를 써서는 안 돼. 이 말 자체가 좀 재밌는 쪽으로 가야지. 최진봉 수사선. 뭐 좀, 최진봉도 딱 와닿지가 않고, 딱 한 번에 딱 들어와야 돼요. 문조털레유 딱 하면은 문재인, 조국, 김어준, 정청래, 유시민이 딱 떠오르거든. 근데 최진봉 하면 최진봉이 누구야? 이렇게 되잖아. 그죠? 장봉주가 낫지 않나? 그래서 명석한 송광호, 명석한 송광호도 그 명석한 송광호 하면은 이게 사람들이 딱딱딱딱 떠올라야 되는데 이게 정확히 안 떠올라요. 바로 직관적으로 이게 딱 떠올라야 되거든. 그래서 한번 좀 더 연구를 한번 해보셔서 우리 지금 복만삼님이 히트작을 하나 만들고 싶으셔가지고 지금 머리를 막 쓰고 계신데 아직은 뭔가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심금을 울리는 그런 작품이 아직은 못 나오고 있습니다. 봉다리 당당동동. 요즘 이게 문조털레유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무슨 좀 강박관념이 걸리신 것 같아. 제가 채팅창을 보면은 이거 이제 신조어를 만들어내시려고 뭐 매일 새로운 걸 그냥 계속해서 쓰시더라고. 근데 그렇게 뭐 억지로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제 이 낡은 정치를, 그러니까 이게 단지 권력투쟁으로만 봐서는 안 돼요. 권력투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본질적으로 노선투쟁이 내재돼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친문과 친명이 누가 주도권을 잡는가, 이런 이제 차원의, 겉으로 볼 때는 그런 차원의 이제 문제처럼 보이는데, 친명과 친문이 이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이유가 뭐 물론 이제 계파의 어떤 그 다름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서로 노선이 달라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본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이나 정청래가 서로 계파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지향하는 어떤 정치적 방향성이 같게 되면은 이 정도로 충돌이 발생하진 않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향하는 친명 진영이 지향하는 어떤 방향성은 대통령님께서 언제나 강조를 하듯이 중도 실용주의 노선. 이게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 또 이재명의 민주당이 추구해야 될 방향성이에요. 중도 실용주의 노선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문조털레유는 과거 20년 전에 어떤 이런 낡은 생각에 빠져서 이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른바 뉴 이재명에 대해서도 문조털레유는 이제 부정적인 거고, 김용남 의원이나 뭐 이런 중도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이 민주당에 합류를 해서 또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도 문조털레유가 볼 때는 저게 기회주의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김용남 의원이나 허은하 의원 같은 분들이 민주당에 합류를 해서 민주당의 외연을 확장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우리는 판단하는데 이재명 대통령님도 그렇고 개18님 오늘 탁현민이 드디어 등판했더라고요. 양반은 못 되네요.
이제 뭐 맛조개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기 뭡니까? 문조털레유 털레반들이 볼 때는 이 중도 실용주의가 기회주의로 보인다라는 거야. 걔네들은 이제 그런 운동가적인, 대통령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운동가적인, 이론가적인, 관념적인 이런 이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진보 개혁 노선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민주당이. 이 노선 투쟁의 측면에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우리 친명들은 이재명 대통령님의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지지를 하고 있는데, 친문, 이 문조털레유와 이 털레반들은 진보 개혁 노선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검찰 개혁 문제를 둘러싸고는 첨예하게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보안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했지만은, 대통령님은 그렇게 무조건 검찰을 싹 쓸어버려야 된다라는 그런 선언적인 이런 접근법으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조털레유는 그게 아니잖아요. 검찰에 복수해야 된다. 라는 이런 샌님의 서생의 문제 의식만 가지고 상인의 현실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서생의 문제 의식만 가지고 덤벼드는 거잖아 지금. 복만삼님 히트 한번 치려다가 급한 마음에 문조털레유 되었네요. 자비를 베푸셔서 까미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관념적인 방향으로, 선동적이고 선언적인 방향으로 계속 민주당을 정청래는 이끌어가고 있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님은 뭔가 우리 민생과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실용적인 이런 정치를 펼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당과 청이 충돌하는 이런 일이 1년 내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당대표 선거는 김민석이 친명이고 정청래가 친문이다. 그래서 친명과 친문의 대결이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그거는 이제 표면상 전 드러난 양상이라고 보이고요. 내면적으로는 결국은 노선투쟁이다. 중도 실용주의와 진보 개혁 노선, 중도 실용 노선과 친문 386의 진보 개혁 노선이 충돌하는 당대표 선거가 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와 민주당의 방향성이 이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게 다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건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의 불가피한 혁신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혁신 과정. 민주당의 이제 권력이 교체돼야 되는, 주류가 교체되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 주류가 교체되면서 민주당의 이제 노선이 변화하는, 그러니까 20년 동안 민주당이 가던 길을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민주당이 진보 개혁 노선, 실제 진보 개혁을 잘했으면야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가짜 진보, 질소 진보 노선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좌고 우면을 했다라는 거예요. 친문 486들의 문제는 좌고 우면을 했다. 말로는 진보라고 얘기하면서 몸은 오른쪽에 가 있는 이런 모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실망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그렇게 우리 양두구육식의 이런 정치를 하지 말고, 이제 민주당이 중도 보수 노선을 갈 거면은 선명하게 중도 보수를 천명을 하고 솔직하게 자기 길을 가서 우리 유권자들에게 평가를 받으면 된다. 그래서 이재명의 중도 실용주의 노선으로 방향성을 전환하는, 20년 동안 민주당의 생존 방식을 바꾸는 그런 당대표 선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통이 큰 거예요. 20년 동안의 민주당의 주류였던 친문 386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는 그런 당대표 선거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동교동계에서 친노 친문으로 민주당의 주류가 교체될 때 그 진통이 어마어마했잖아요.
여기 뭐 경험을 하셨던 분들도 다 있을 거야. 아, 당이 쪼개지고 집권 여당이 어찌 보면은 탈당을 해가지고 분당이 돼가지고 집권 여당이 소수당이고 민주당이 다수당인 뭐 이런 상황이 됐고 결국 뭐 대통령이 탄핵까지 됐고 열린우리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획득하긴 했지만 그 과정이 여러분 쉽지 않았잖아요. 아이고 두야님 이재명 따라 하다 가랑이 찢어지는 걸 저들은 왜 모를까? 까왕 어르신, 의구 바보들.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 여러분 그 열린우리당 시절에 있었던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있었던 만큼의 저는 진통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죠?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 당원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안목이 이제 높아지고 정치에 대한 깊이가 생기는 거죠. 인식의 깊이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친문 386이 이 과정에서 완전히 정리되고 나면은 이제는 민주당이 이재명 중심의 새로운 민주당으로 저는 거듭나게 될 것이고 요 고비를 잘 넘어가고 나면요. 진짜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태평성대가 오게 될 거다 진짜. 전 자신을 합니다.